자,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위증교사 의혹까지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물불 가리지 않고 또 다른 거시적 죄를 짓는 그야말로 이재명판 더 글로리답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여 잠시 무죄의 타이틀을 지었다 한들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민주당을 인질로 잡지 말고 이제라도 방탄 갑옷을 벗고 이재명 개인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다. 네, 이재명 판 더 글로리다. 유상범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은 다름 아닌 두 글자로 요약이 됐습니다. 소설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아침 조사 네, 배단 조심하시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을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쎄요, 복귀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소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소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소설, 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끝은 어디냐? 결국은 쓰러지거나 버티거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백현동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의 측근, 옛날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실장, 수행비서를 했던 맞아요. 이분과 관련된 수사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의 얼마만큼의 어떤 돈을 부당한 돈을 취했느냐라는 수사인데 여기에서 파고 파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된 게 나와 오케이 하면서 이게 사실 검찰에는 더 중요한 게 된 겁니다. 백현동에서 이 사람이 35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것은 그야말로 한 개인의 그냥 일탈 혹은 개인의 범죄에 불과한데 이 위증과 관련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오히려 이 김 A 씨라는 분이 35억 받은 것보다 이재명 관련된 어떤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은 이제 초점이 바뀐 것인데 네네. 마치 백현동 관련돼서 위증을 한 것처럼 아까 그 어느 기자분들도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현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옛날 사건이에요. 검사 그러니까 사칭. 검사 사칭은 과거 2010년 시장이 되기 훨씬 이전에 변호사 시절에 그때 당시에 분당 파크뷰라고 하는 어떤 그 분양 사기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시민운동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활동을 하면서 김병량 시장과의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KBS PD와 함께 있었고 거기에 조력을 한 혐의로 해서 사실상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 150.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검사 사칭한 적 없다라고 본인 책을 통해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2019년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사건으로 보면 20년 전 사건인데 이런 것까지 소원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백현동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혐의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터무니없는 별건들을 만드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혐의와 관련 있는 것만 하자라는 차원의 개혁을 하자라는 건데 전형적으로 과거에 사실 잘못된 검찰의 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위증교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있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게 처음부터 달려들어서 수사한 게 아니라 김인섭 측근 A씨가 백현동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이니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김인섭의 측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예요.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이것저것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녹취록이 있어서 검찰이 확보를 해서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 A씨한테 전화를 건 녹취록이 있었고 그 내용에
위증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이 그 녹취록을 확보했을 때 위증 교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사하면 안 되니까 이건 그럼 덮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직무유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어요. 무죄로. 근데 아마 그 무죄로 내려진 확정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병장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그 위증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그 피고가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했으니까 결정이 그렇게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이후에 명백히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예. 그 판결이 뭔가 좀 오인해서 내렸다는 것들이 확인되면 재심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재심 신청을 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 아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예. 단지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재심을 하겠다고 대법원 판결 내려진 것에 대해서 재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내렸던 대법원 판결에 그 증인이 오염됐다면 그 증인이 위증을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게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윤미 변호사께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우호 증인 얘기하셨잖아요. 우호 증인. 그 우호 증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교사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 번 통화했는데 한 번만 통화했다고 해.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그냥 우리가 질문하는 대로 예라고만 대답해. 이거 우호 증인이든 적대 증인이든 간에 그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면은 이게 우호 증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예. 제가 검사라도 제대로 된 검사라면 야 이게 뭐야 이 사건 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해서 재판을 농락했던 거야? 그럼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문제 삼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